자, 이번에도 역시 조국 장관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PB로 알려졌죠?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권사 PB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편집 논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죠. 먼저 이제 한국일보 기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보면 기사 제목에 뭔가가 좀 이렇게 가려져 있죠? 저희가 아직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언론사에 따라서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아침에 매일경제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씨로만 돼 있습니다. 이 PB의 이름이요. 유시민, PB 김씨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곡 편집 논란이라고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검찰에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증언했는데, 이런 얘기를 말했는데 이게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개했던 그 파일에는 누락돼 있다. 그러니까 편집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유시민 알릴레오 인터뷰 부폭풍이다. 검찰 피의자로 수사받는 사람 발언 조국 측에 유리하게 편집했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낚였죠. 그런데 이 녹취록이 이제 몇몇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확보한 언론사도 있고 확보하지 못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원래 당초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했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빠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취록에 인터뷰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묻자 이 PB, 김 PB, 제가 증거인멸 인정을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그럼 인정한 거냐?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그 파일에는, 인터뷰 파일에는 약간 반대 취지로 좀 뭐가 설명이 된 것처럼 들려요. 그걸 들어보면. 자, 그리고요, 이어집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말을 하자 이 김 PB,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 차장은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또 저녁에. 그리고 그 조사에서 알레오 방송 인터뷰에 나간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자기가 괜히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제목으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인정하는 게 맞다. 정 교수님도 거부 힘들 것이다. 뭐 원래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된 거는 없었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관한 어떤 평가일 수 있어요. 수사검사들 진영 논리 생각 안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헤쳤던 주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김 PB, 검찰이 진영 논리에 따라 수사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을 했다.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모론 진영 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 박근혜 국정농단 했던 그 주역들이거든요. 국정농단 했던 주역이나 국정농단을 조사했던 주역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내용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인터뷰 파일 내용과는 뭔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 증거인멸 부분과 관해서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보하려고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와 약간 배치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실제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그 파일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간
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그렇죠. 뭐 시간도 많았고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과제 열심히 한 거 보여주려고 하시나 그래서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너무 막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자, 지금 공개된 영상,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뭔가 증거인멸 부분 쪽이 아닌 취지로 들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한 거다. 뭐 필요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소개했던 이 두 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편집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경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유시민은 알레오라고 하는 어떤 뭐 마치 그 공정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벗어나고 오히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일가의 변호인이다. 원래 변호인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 변호인은 하는 일 자체가 유리한 건 확대하고 불리한 거는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호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변호인이 하는 역할을 본인이 사실은 마치 언론인인 것처럼 내지는 뭐 진실 알리는 사람인 것처럼 알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스스로 변호인이라고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실질적인 변호인은 되지 못하겠지만 완전히 변호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 스스로 변호인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게 되면 그나마 그런 말이 정당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마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변호인 역할을 하니까 사실 사례에 맞지도 않고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 역할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나 유시민 이사장 측도 뭐 어떤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설명이나 해명은 없는데 아마 오늘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장유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편향성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뭐 어용 지식인이다라고 이렇게 자칭할 정도로 본인은 이 정권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이제 뭐 활동하겠다는 걸 뭐 밝혔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으로 이 뭐 정말 언론 보도라고 이 알릴레오 방송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편집 논란으로 이제 다른 논란으로 불똥이 튀면서 그 해당 PB의 인터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인터뷰의 본질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해의 완전 피해자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이상하다. 정경심 교수가 속았다. 근데 이제는 논점이 비껴가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으로 좀 비껴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이 해당 그 PB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도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걸 굳이 이제 편집을 해서 마치 증거인멸조차 없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필요는 있었을까. 그래서 적시에 오히려 이게 검찰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이제 그쪽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 적시에 전문을 공개해서 그거 자체를 뭐 시청자들에게 평가받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전문을 다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증거를 보면 아예 다 그걸 언급 자체를 하지 말든가. 그런데 약간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환 변호사는 뭐 조국 일가의 변호임을 자초하라 그랬는데 장우민 변호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거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보고 하신 얘기가 돼서 의용지신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인정한 거고요. 원래 알리레오를 만들 때 본인이 한 이야기가 혹세무민하는 것을 깨겠다. 처음에 본인이 혹세무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방은 진실을 밝혀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본인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편향성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뇌 얘기는 약간 좀 격가지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용호 평론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을 만들 때 예.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정권의 여러 홍보를 자임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예. 이 김 씨와 예.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장혜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이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 또 검찰과 예. 이 특정 방송사와의 예. 유착 관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부분, 특히 이제 PC 교체에 대해서 예. 도 장관이 수고했다라고 예, 예. 했던 거, 예. 그게 이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은 그런 과정을 90분 되는 녹화 과정을 20분 정도로 예. 압축하는 과정에서 예. 약간 선별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 전체를 평행하는 것은 맞지 예.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에 충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그 검찰이 예.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 원래 이 알릴레오 방송의 예. 녹화는 10월 3일 날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 방송은 8일 날 됐는데 예. 8일 날 김모 씨를 불러서 예. 검찰이 조사를 그렇죠. 했고 그날 저녁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아마 그 주중에 불러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예. 그 녹취록을 검찰에 주면서 그 인터뷰 진위가 왜곡됐다는 것을 검찰에 소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CCTV 검증을 해서 심야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가서 검찰에 소명을 한 이유는 검찰이 알리레오 방송을 녹화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을 압박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좀 추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악마의 편지 이렇게 쓰셨네요. 금방 지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예. 90분짜리 예. 녹화를 한 거를 예. 줄여서 20분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선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선별을 자기한테 예. 유리한 것만 넣고 불리한 거는 싹 뺐어요. 예를 들면 그 재산관리인 김모 씨가 예. 증거인멸을 인정했잖아요. 예. 증거인멸 인정한 거 곧 싹 뺐어요. 예.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보니까 예. 진짜 음모론이나 진영 논리가 없이 열심히 수사하더라. 예. 이런 것도 싹 뺐어요. 그리고 유리한 거 예. 유시민 이사장이 많이 예. 강조했던 예. 그런 부분은 또 그 정경심 교수도 사기꾼의 피해자다. 예. 이번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예. 거는 또 그 보이게 했어요. 그런 면은 좀 악마의 편집으로 논점 흐리기다. 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에 검찰을 공격한 데 있어 예. 이번에는 언론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여인사가 예. 검찰하고 언론을 어떻게 보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건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 이제 그 보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대로 뭐 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나왔어요. 언론에 대한 그렇죠. 보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불만을 논점 갖고. 흐리기인데 예. KBS가 어떤 언론입니까? 요새 예. 보수 쪽에서는 관제 방송이고 시청률 안 내기 운동하자고까지 나오는 데인데 거기를 타겟으로 오히려 우리가 피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KBS가 뭐 2시간인가 예. 그 인터뷰를 하고 예. 그걸 기사를 안 내보냈다. 예. 근데 인터뷰 저 기자 해봤지만 인터뷰에서 기사 안 나가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기사거리 안 되면 안 나가요. 예. 데스크에서 검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예. 검찰에 가 있다. 검찰 검사 노트북에 그 검색창에 떠 있더라. 그러니까 취지는 검찰과 언론이 한 통속 아니냐, 한 통속 뭐 이런 아니냐 취지예요. 했는데 예. 근데 만약에 KBS 기자가 예. 그걸 통째로 검찰에 전달했으면 언론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그 재산관리인이 주장한 팩트 있잖아요. 예. 그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예. 명품 우리나라 들어온 명품이 예. 해외에서 OEM 생산해서 다 본사에서 생산 안 하는 거다. 이걸 인터뷰를 제가 옛날에 무심코 예, 실었다가 그 사과 정정 기사를 냈어요. 사실이 아니었군요, 그게. 인터뷰가 맞고 틀린 거는 언론인하고 언론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증할 책임이. 그리고 또 하나 제 경험은 예. 옛날에 어느 CEO가 예. 해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 수익이 좋다고 발표했는데 예. 곧바로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 언론사가 주가 그 조작하는데 가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 언론사도
그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예. 말했지만은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대해서는 예. 자체 진상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알지만 예. 내가 인터뷰했는데 안 나갔다. 그거는 음모다. 이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알림받던 그 언론사도 뭐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좀 오늘 아침에 들리더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더 이어지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이 앞부분은 같은 내용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자산관리는 하드 교체가 증거인멸이다. 그런데요, 이 뒷부분입니다. 검찰이 노트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노트북.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노트북을 이 자산관리인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 모습이 CCTV에 있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검찰 노트북 전달한 호텔 CCTV 영상 검증했다. 뭐 정 교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 이르면 이번 주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내용이다. 여기 있습니다. 요 검찰 조사 내용 아까도 패널 분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 뭐 잡아주세요. 이 PB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뭐 인터뷰 녹취록 전문 뭐 이런 얘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CCTV 영상에 대한 검증을 요때 했다 그래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요 CCTV에 노트북을 뭐 건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이 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요 김 씨의 지난 8일 오후 검찰 조사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제 논평을 냅니다.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무슨 소리? 김 씨와 변호인의 동의 아래 조사했고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반응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오후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는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 씨를 불러서 심야까지 조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규현 변호사. 일단 노트북의 행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왜 저녁에 불러서 굳이 조사를 하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일단 뭐 보복성 조사다. 지금 심야 조사 금지에 대한 뭐 계획이 반하는 조치 아니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지금 노트북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가 가졌다고 하는 그 노트북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정 교수 조사 이후에 필요하게 된 거죠. 정 교수 조사 이후에 지금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달한 그것에 관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PB를 불렀던 것인데 실제로 또 조사도 아니고 CCTV를 통한 어떤 영상 검증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걸 심야 조사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심야 조사는 보통 피의자 신문이 조사라고 그래서 피의자 불러가지고 뭐 하나하나 추궁하고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CCTV를 같이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인정하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또 그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나 혹은 변호인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이건 심야 조사가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하에서 나오는 어떤 단순한 확인, 이것이 당신이 본 게 이렇게 한 게 맞느냐라는 확인,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마치 심야 조사인 것처럼, 보복성 조사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저렇게 공격할 것이 명백한데 이런 서슬이 그런 시기하에서 굳이 불러가지고 심야 조사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복성 성격의 짙은 조사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과연 단순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불러서 검찰이 낸 자체 개혁안에 반하면서까지 심야에 조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저희가 검찰 조사 시에 입회를 하면 원칙적으로 12시, 밤 12시가 넘어가면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게 100% 정말 진위에 의한 동의에 날인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검찰이 좀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야간에는 좀 신체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어져서 조사에 임하기 어렵지만
계속 조사를 좀 강권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 동의서에 좀 다소 마지못해 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론에도 그 당시 피의와 변호인이 동의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언론에는 마치 검찰에 굉장히 적대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그 알릴레오를 통해서 나온 상황에서 소환이 있었을 때 이걸 정말 내가 동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다 이런 의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노트북이 뭐 대단한 스모킹건인 것 같이 나오는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이 물증 중에 하나일 뿐이어서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약간 흘리듯이 CCTV를 확인해서 뭔가 대단히 은밀하게 전달해줬다라는 부분을 공표하는 것 또한 그렇게 온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권에서 검찰을 압박한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검찰이 이 PB 김 씨를 압박한다. 아니다. 계속 압박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만큼 뭔가 민감하고 반응이 뜨겁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